부산 자갈치 시장.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11시 무렵 골목길에 어둠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4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박치호, 자갈치에서 개치호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장부 정리는 다 끝냈고요. 내일 아침에 상납금 가져갈게요. 뒤따르던 조직원이 말했습니다. 치호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그대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자갈치에서 그의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죠. 개치호라는 별명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요. 도를 넘는 폭력에 계자를 붙인 별명이었으니까요. 뭐야? 치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골목 구석, 쓰레기 봉투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였거든요. 처음엔 길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사람 형체였습니다. 아이였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레기 봉투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조직원 하나가 성큼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치호는 담배를 꺼내 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모습에 치호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아이의 얼굴과 팔에는 멍이 가득했고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으며 밤 공기에 무방비 상태로 떨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그 말은 치호의 귀에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치호는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형님? 조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치호는 조직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니? 아이는 고개를 들어 치호를 바라봤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치호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파오는 걸 느꼈어요. 나 이틀. 아니, 사흘. 아이는 손가락을 꼽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치호는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으로 주먹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을 향해 돌아서지 않고 말했어요. 너희들 먼저 가. 난 볼 일이 있다. 조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대장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치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어요. 아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치호는 아이를 안고 골목을 지나 작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이미 간판 불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치호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4번. 마침내 안에서 불이 켜지고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영업 끝났. 국밥집 주인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치호를 알아보았고 그의 품에 안긴 아이도 보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뜨거운 걸로. 치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이것이 박치호와 정윤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치호의 기세에 눌려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고 치호는 아이를 테이블 앞에 앉혔어요.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치호가 물었죠.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윤호예요. 국밥이 나왔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에 고기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의 눈이 커졌죠.
그는 숟가락을 들여다 멈추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배 아플라. 윤호는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치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의 공포에 찬 눈빛만 봐왔지.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왜 울어? 맛없어? 치호가 물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놓지 않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치호는 묵묵히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윤호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은 후에야 치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 어디 사니? 집에 데려다 줄게.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왜? 치호의 물음에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새아빠가 때려요. 매일 밤 술 마시고 와서. 윤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했다고 했어요. 새아버지는 처음엔 다정했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눈을 감았고 윤호는 매일 밤 맞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오늘은 도망쳤어요. 더는 못 참겠어서. 치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아픔에 무관심했지만 이 아이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도 어린 시절 매를 피해 도망다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얘기 좀 해볼란다. 윤호의 집은 자갈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치호는 윤호를 데리고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문이 열리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40대 남자가 흐린 눈으로 치호와 윤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 갔다 이제 와? 남자가 윤호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치호는 그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남자는 처음으로 치호를 제대로 쳐다봤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동네에서 개치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내일 짐 싸서 나가십시오.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치호는 윤호에게 말했어요. 짐 싸. 오늘부터 나랑 있자.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말 많이 하게 하지 마라. 얼른 짐 싸. 윤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고 치호는 현관에 서서 술 취한 남자를 노려보았어요. 윤호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아이의 전부였죠. 그날 밤 치호의 심장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의 차가운 가슴에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치호의 집은 작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 오래된 아파트의 단칸방이었죠. 그는 평소 혼자 지내는데 익숙했기에 집에는 필요한 것만 있었어요. 낡은 소파 하나, 작은 식탁, 그리고 싱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낼 거다. 치호가 말했어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 작은 방조차 궁전처럼 보였나 봐요. 윤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어디서 자면 될까요? 윤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치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소파에서 잘 테니 너는 침대 써라. 안 돼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윤호가 급하게 말했죠.
치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이불 하나 더 사오마. 오늘은 그냥 둘 다 침대에서 자자. 그날 밤 치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어요. 윤호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치호의 옆에 누웠고 금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치호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 소리가 묘하게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치호는 아침이면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라면뿐이었지만 점차 김이며 계란이며 추가되었죠. 윤호는 매일 아침 치호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데려다 줄게. 하루는 치호가 말했어요. 윤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요? 그래. 너 나이면 학교 다녀야지. 치호는 윤호를 데리고 근처 초등학교에 갔어요. 교장실에서 긴 대화 끝에 윤호는 그날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치호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지만 자갈치에서 그의 이름은 통했죠.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윤호가 학교에 가고 치호는 조직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폭력에 기꺼이 참여하지 않았고 조직원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죠. 개치호가 아닌 그냥 치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윤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치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아저씨,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어느 날 윤호가 물었습니다. 치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저는요. 윤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국밥집 할래요. 아저씨랑 같이. 치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말을 한 뒤 치호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조직을 떠날 방법을, 윤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방법을. 그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조직과의 관계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윤호야, 몇 년만 더 기다려라. 아저씨가 정말 국밥집 차릴게. 치호는 속으로 다짐했죠. 3달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치호는 조직 일에서 점점 물러나고 있었어요. 둘의 생활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치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조직을 완전히 떠나 윤호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치호가 조직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부에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보가 너무 많았거든요. 치호는 이미 여러 불법 활동의 증인이었죠. 조직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치호는 그것을 느꼈고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치호는 윤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지나던 그에게 조직의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간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치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상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이 우리 조직을 파고들고 있어요. 치호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 범인을 찾고 있어요. 치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부 인물 중 하나가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는 윤호와의 미래만 중요했으니까요. 그건 상부 문제야.
난 이제 빠지려고 해. 치호가 말했습니다. 간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 그게 문제입니다. 상부에서 형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치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왜? 형님이 요즘 조직 일에 소홀하시니까.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변하셨다고. 치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윤호는 건드리지 마라. 간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상부에서 형님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에요. 치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윤호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치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마. 간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상부의 비리를 모두 털어놓고 그 대신 윤호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치호는 그날 오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고백했지만 상부의 배신자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대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부의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었고 윤호는 안전할 수 있었죠. 체포되기 전 치호는 윤호에게 남길 편지를 썼습니다. 짧고 간결했어요. 윤호야, 아저씨 찾지 마.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잘 지낼 거라 믿어. 절대 찾지 마. 치호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윤호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윤호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텅 빈 집과 그 짧은 편지만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윤호는 매일 진국집 골목 어귀에서 치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치호는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 조사실에서 치호는 묵묵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7년형을 선고했어요. 감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호야, 잘 지내고 있니? 그는 감옥에서 매일 윤호를 생각했어요. 면회도 편지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윤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거든요.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다면 조직에서도 윤호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윤호는 지역 아동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는 매일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어요. 그러나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갈치로 돌아와 치호를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치호가 모르는 사이 윤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부에 몰두했고 특히 법에 관심을 가졌어요. 언젠가 치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자신이 그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세월은 흘러갔고 두 사람의 삶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영원히 떼어놓지 않았어요.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치호는 48살이 되어 출소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자갈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시장에 자리를 잡았죠. 그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진국이네라는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윤호를 생각하며 지었죠. 진짜 국물, 진짜 정성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윤호가 어릴 적 좋아했던 그 국밥집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치호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의 국밥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진한 사골 육수에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특별한 간장 양념이 비결이었죠. 단골 손님들은 그를 무뚝뚝하지만 정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가 한때 자갈치의 개치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뭐 넣어요? 맛이 끝내주네. 한 손님이 물었어요. 치호는 웃기만 했습니다. 비밀이요. 그는 종종 윤호를 생각했어요. 아이는 이제 20 정도 되었을 테니 대학생이 되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은 윤호를 찾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절대 찾지 말라고.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치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았죠. 어느 날 시장에 낯선 무리가 나타났어요. 젊은 남자 셋이 검은 정장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가게마다 들러 뭔가를 이야기했고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들었어? 자갈치에서 온 놈들이래. 옆 가게 주인이 속삭였습니다. 치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자갈치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죠. 자갈치 신흥 조직이 이 시장도 접수하려 한대. 보호비 내라고 협박한다더라. 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국밥만 팔며 살고 싶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 무리가 진국인의 앞에 섰습니다. 3명의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죠. 할배, 국밥 3그릇 주이소. 그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일부러 부산 사투리를 쓰며 말했어요. 치호는 묵묵히 국밥을 내왔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않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었어요. 할배, 국밥은 좋지만 여긴 월세 좀 올려야 쓰겠어잉?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치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빈 그릇을 치우려고 했지만 남자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 말 안 들리십니까? 이제부턴 보호비를 내셔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치호는 손목을 빼내며 말했어요. 난 필요 없소. 나가주시오. 남자들은 웃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옆 떡볶이집 아저씨도 그랬는데 어제 불이 났다 아입니까? 치호의 눈이 빛났지만 그는 참았어요. 그들이 나가고 난 후 치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치호는 매일 같은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들이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모습을. 하지만 그는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이었죠. 할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부터 보호비 시작입니다. 치호는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야, 할배가 귀가 어둡나 보다. 남자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손님의 테이블로 가서 국밥 그릇을 들었습니다. 이런 국밥 한번 맛볼까? 그리고 그는 국밥을 다른 손님의 얼굴에 끼얹었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뜨거운 국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치호 안에서 깨어났어요. 야들아, 치호가 천천히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니들 자갈치서 개치호란 말 못 들어봤나?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명의 깡패는 치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처음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듯 했지만 치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뭐, 개치호라고? 리더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어요. 할배, 옛날 영화 너무 많이 보셨네. 치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움직임이었죠.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나가실 건가요? 치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리더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할배,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그 순간 치호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리더의 앞에 서 있었고 칼을 든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팔을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리더의 비명이 들렸죠. 우리 자갈치에선 어른한테 칼 드는 법이 없었는데. 치호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치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한 뒤 정확한 한 방을 턱에 꽂았어요.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의자를 들어 치호를 내리쳤지만 치호는 그것을 손으로 막아냈어요. 그리고 강한 발차기 한 번으로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세 명의 깡패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치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더가 몸을 일으키려다 미끄러졌고 머리를 의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솟구쳤어요. 치호는 순간 얼어붙었죠. 그는 의도적으로 그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경찰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치호는 자리에 앉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박치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치호는 묵묵히 일어나 경찰차에 탔어요. 그는 아는 일이었습니다. 세 명의 깡패를 상대로 싸웠고 그 중 하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니까요. 다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치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윤호는 지금 어딜까? 문득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21살이 되었을 터였어요. 대학생이 되었을까? 아니면 직장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열흘 후 치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판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싸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기가 말했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치호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윤호였어요. 30살이 된 윤호는 판사 가운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치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윤호도 치호를 알아봤어요. 그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묘하게 멈춘 것 같았어요. 박치호 피고인, 진술하시죠. 윤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치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성인, 그것도 판사가 된 윤호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피고인, 진술하시겠습니까? 윤호가 다시 물었어요. 치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판사님. 그는 사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했어요.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깡패들에게 시달렸고 그들이 손님을 괴롭히자 참지 못하고 싸웠다고. 하지만 리더의 부상은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고. 윤호는 담담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치호는 그런 윤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치호는 법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윤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 치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한때 자신이 돌봤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위치에 있다니. 저녁 무렵 교도관이 면회실로 치호를 데려갔습니다. 비공식 면담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치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윤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죠. 어엿한 성인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윤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윤호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마주한 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잘 지냈습니까? 마침내 윤호가 입을 열었어요. 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윤호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감정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왜 저 혼자 남겨두셨어요? 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질문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죗값 치러야 했거든.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저를 데려갔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희망을 주고 사라졌냐고요? 치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어요. 네 눈이 날 사람으로 만든 거야. 진짜 사람이었어. 그때 처음으로.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매주 자갈치에 갔어요. 3년 동안. 치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찾았을 줄은. 미안하다. 치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널 위한 최선이었어.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게 필요한 건 당신이었어요. 단 한 명의 어른이. 저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사이를 채웠죠. 그래서 어떻게 판사가 됐니? 치호가 물었어요. 윤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법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면 도울 수 있을까 해서요. 치호는 묵묵히 그 말을 들었어요. 자신의 부재가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치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업무용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선고가 있을 거예요. 법에 따르면 당신은 자기 방어였고 상대방의 부상은 사고였어요. 증인들도 모두 그렇게 증언했고요. 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겁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치호는 놀란 표정으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결이에요. 걱정 마세요. 윤호가 빠르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대화입니다. 치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고마워.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이제 다시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윤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국밥, 아직도 생각나요. 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든지 와. 내가 끓여줄게.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치호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아이들은 무뚝뚝한 이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치호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아이가 칼을 들고 물었어요. 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 다친다. 이렇게 해.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올바른 칼질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한편 그의 국밥집 진국이네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건 이후 오히려 손님이 늘었어요. 사람들은 깡패와 맞서 싸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죠. 이제 그는 동네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끝내주네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치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이 전보다 자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치호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 말을 멈췄어요.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윤호였습니다. 윤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는 평범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더 이상 판사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청년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윤호가 말했어요. 치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호가 정말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앉아라. 뭐 먹을래? 윤호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국밥 한 그릇이요. 치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정성을 다해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넣고 특별히 간을 맞췄어요. 10년 전 윤호에게 처음 대접했던 그 국밥을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국밥이 완성되자 치호는 그릇을 들고 윤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 윤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치호도 윤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었던 긴 세월이 그 사이를 채웠죠. 윤호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국물 한 모금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드디어 이 국밥. 다시 먹네요. 치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등으로 닦았어요. 이건 너한테만 대접하고 싶었거든. 진짜로. 윤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경찰서도 가보고 교도소에도 문의해봤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치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내가 면회 거부했거든. 널 위험에 빠뜨리기 싫었어.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아저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법을 공부하다 보니 알게 됐구나. 치호가 물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된 후에 아저씨 기록을 찾아봤죠. 그때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저씨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걸.
치호는 놀란 눈으로 윤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지? 법조계에 오래 있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기록상 모순점들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평화로운 침묵이었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윤호가 물었어요. 치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국밥 계속 팔 생각이야. 아저씨, 윤호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내가 어렸을 때 한 말. 나중에 진짜 국밥집 하자고. 치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기억하지. 아직도 그 생각 있으신가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호는 윤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너 바쁘잖아. 판사님이. 윤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주말엔 시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치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자. 함께하자. 윤호는 국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맛있었습니다. 역시 아저씨 국밥이 최고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윤호야. 치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윤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저씨. 저한텐 아저씨가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치호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테이블 위에서 윤호의 손을 찾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식어가는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어요.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